이번엔 코로나 상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부에서는 정점이 열흘 안에 온다. 그리고 37만 명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도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가 빠르면 다음 주 정도 평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정도에 도달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 일주일 정도 더 뒤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최대한 2주 안에는 정점에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점에 도달했을 때 신규 확진자 규모는 정부에서는 37만 명 정도를 예상하는데 저는 많게는 40만 명 안팎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점에 도달한 이후에도 그럼 얼마나 정점 상태에서 유지를 하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적어도 최소 1, 2주 정도는 정점 상태를 유지하다가 감소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그러면 최근에 방역 조치가 여러 가지로 완화됐기 때문에 감소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도 그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이제 정점에 도달할 때의 그 증가세의 기울기 정도로 비슷하게 감소하지 않을까. 저는 그 확률이 더디게 완화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한 5월이 되면 상당히 안정된 수준으로 될 거다. 근데 다만 정점에 신규 확진자 규모가 정점에 향후 최대 2주에 도달을 하게 되면 그 뒤에 시차를 두고 2, 3주 후에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크게 증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혼란은 아마 4월 달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40만 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그 배경은 뭔가요? 일단 지금의 그 증가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한동안은 몇 주 동안 더블링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20만 명대 신규 확진자 규모를 넘어서게 되면서 더블링까지는 아니고 한 1.5배, 1.6배 전주 대비 이 정도 증가를 하다가 최근에는 한 1.2배까지 증가하는, 그러니까 크게 좀 감소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 2주 정도는 적어도 비슷한 수준 내지는 한 1.1배, 1.2배 정도 수준으로 한 2주까지는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 40만 명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그리고 이제 너무 확진자 많아지다 보니까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로 확진을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정확성이 높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존에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위양성과 위음성이거든요. 그렇죠. 가짜 양성, 가짜 음성.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위음성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어차피 지금 현 단계 진단 시스템에서도 신속항원 검사 내지는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야지만 PCR 검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은 감염됐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이 안 돼가지고 일상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위양성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정확도, 위양성에 대한 정확도가 한 9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10% 정도는 위양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안 걸렸는데 걸렸다고 나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확진자 규모가 30만 명 정도라고 보면 한 하루에 3만 명 정도는 내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는데 재택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일정 부분 굉장히 용이할 수가 있죠. 어쨌든 감염자로 추정되는 분들을 격리시키면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지표상의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 국민 개개인 입장에서는 내가 감염되지도 않는데 자가격리를 7일 동안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동거인 확진력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동거 가족 중에 확진자가 있다. 근데 내가 신속항원 검사를 받았거나 아니면 자가검사 키트로 검사를 했을 때 양성이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거의 100% 확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나머지 이런 접촉력이 없다라고 했을 때에는 10% 정도의 오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정 부분 이런 어떤 분명한 접촉력이 있을 경우 그거를 같이 따져봐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최근 며칠 사이에 확진자와 식사를 같이 했다라든가 아니면 동거인 중에 확진자가 있다라든가 이런 어떤
조항이 있어야지만 불필요하게 예. 자가격리되는 이러한 불편함을 최소화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가지고 교수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이 하는 키트랑 전문가가 해주는 키트는 똑같은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키트는 동일하고요. 동일한 건가요? 예. 샘플을 채취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 아. 그래서 전문가용 같은 경우에는 보다 깊게 비인두 도마를 하는 예. 방법이고요. 자가검사 키트는 많은 국민들께서 해보셨을 거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게 깊게 넣지를 못하거든요. 최대 한 2cm 정도 깊이로 시료를 채취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확도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음성이나 위양성률 차이는 어떤가요? 두 가지 경우가. 위 양성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PCR 검사 대기 10%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래서 10% 정도는 위양성이 나와서 불필요하게 확진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예. 반대로 위음성, 가짜 음성 같은 경우에는 PCR을 100%로 봤을 때 전문가용은 한 50% 정확도를 보이고요. 그리고 자가검사 키트를 사용했을 때는 한 20%대 정도의 정확도를 보인다라고 지금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확진 판정을 받는다. 그럼 확진자는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다음에 PCR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가 더 늘어나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PCR을 받을 수 있는 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예. 더 늘어날 거라고는 보지 않는데 다만 뭐 불필요한 부분 국민들께서 또 상당히 10%면 굉장히 높은 비율이거든요. 예.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어떤 사회 필수 기능에 일정 부분 영향을 예. 미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이제 정점 지나고 나면 코로나19를 감염병 등급을 내리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독감처럼 관리하겠다 이런 얘기로 이해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독감은 우리가 이제 법정 감염병은 크게 4가지 등급으로 나누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독감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4급 예. 4급 감염병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가장 높은 등급인 1등급으로 1등급이죠. 분류되고 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감 수준까지는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조정이 있게 되면 네. 한 2등급 정도로 2등급이요. 하향 조정하지 예. 않을까. 일단 단계 순차적으로 예. 하향 조정을 할 텐데 네. 일단은 예. 2등급 정도로 하지 않을까 생각을 지금 하고 뭐 있고. 2급을 보면은 저희가 그래픽을 좀 준비했는데 보시면요. 2급이 결핵, 수도, 홍역, 콜레라 요 정도거든요. 네네네. 예. 왜냐하면 지금 여기 2급에 해당되는 것 중에 뭐 백일해가 여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백일해라고 하는 질병이 예. 있거든요. 물론 이게 세균성 감염병이긴 한데 굉장히 기침이 오랫동안 심하게 나는 감염병이거든요. 근데 예. 지금 상태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독감보다는 아직 오미크론이 예. 병원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한 100일의 정도 수준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정도의 관리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 음압병상은 안 가는 거네요. 일단 이렇게 음압병상은 안 갑니다. 1군 예. 전염병에 대해서만 예. 음압병상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 뒤에는 일정 부분의 격리 조치는 있을 수 있고 뭐 신고도 뭐 발생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예. 조항들이 있는데 예. 요 24시간 조항 같은 경우에는 2, 3등급이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2급 같은 경우에는 3등급 대비 약간 격리 조치가 일정 부분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하향 조정을 정점이 지난 다음에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한 2등급 정도가 1차적으로는 맞고 향후 상황을 봐서 한 3등급 그 이후에는 4등급으로 예. 하향 조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이게 지금 등급을 또 조정을 하면 격리나 치료가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좀 더 나중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단계에서는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병상 가동률이 중환자 병상 기준으로 볼 때 한 60%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하고 있는 병상 가동률은 거의 포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향 조정을 무리하게 했을 경우에는 인명 피해가 클 수가 있다. 그래서 향후에 정점이 지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5월 달 정도면 상당히 안정화될 수 있거든요. 예. 그 이후에 단계별로 우리가 관리가 가능해질 때 그 당시에 하향 조정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참 오랜 기다림인데요. 빨리 정점을 좀 지나고 일상생활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